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광주 신세계가 백화점을 새로 짓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주변 교통난이 더 심화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도로와 지하차도 건설이 거론되고 있지만 늘어나는 교통량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신세계가 새 백화점을 지으려는 부지입니다. 이마트 부지와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옛 모델하우스 부지를 합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두 땅은 광주시 소유 도로를 두고 분리돼 있습니다. 신세계는 두 부지 사이에 낀 광주시 도로를 사업 부지로 내주면 대신 기역자 모양의 대체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시민들이 오랜 기간 이용해온 도로를 없애고 새 도로를 내겠다는 내용이어서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과 상인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금호월들은 막대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어가지고 한 60, 70m만 오면 되는데 거기를 돌아서 3배, 4배를 돌아와야 되니까. 교통난도 우려됩니다. 광주 신세계가 새로 지으려는 백화점은 지하 6층, 지상 7층에 연면적은 24만 8천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현재 백화점과 이마트를 합친 것보다도 배 가까이 큰 규모인데 백화점이 신축되면 교통량 증가에 따라 주변의 교통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승객이 거기서 택시를 타고 신세계 사거리까지 빠져나가는데 약 한 기본요금 3,300원에서 5,600원까지 나올 때가 있었어요. 이 같은 우려에 신세계는 지하차도 건설 방안을 내놨습니다. 광천 사거리에 480m 길이의 지하차도를 만들어 교통량을 분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기관을 통해 현재 광천동의 교통 흐름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지하차도 개설과 군분로의 선해 도로를 만드는 것이 교통 흐름에 많은 개선 효과가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광천동 일대 개발 계획까지 고려해 교통량 분산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전방 부지 오거리 부분 그쪽에도 이제 또 정비 사업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개발 영향들, 교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농성 사거리 부분에 미치는 또 교통의 영향. 광주시는 오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광주 신세계의 제안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신입생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지역 대학들의 현실 지난주 보도해드렸는데요. 정부 지원금을 타기 위해 대학들 스스로 인기가 없는 학과들을 통폐합하면서 교수들의 자리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선아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사립대에서 조교수를 지냈던 A씨. 학교와의 갈등으로 5년 전 재임용이 거부됐다가 소송에서 이겨 복직됐는데 이후 학과가 통폐합되면서 지난해 다시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업도 있고 전공도 맞고 하면은 직권 면직이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점수를 낮춰가지고요. 같은 학과의 다른 교수들도 학과 통폐합의 여파를 받았습니다. 정년 보장되는 교수였는데 또 전공이 적당한 전공이 없으니까 연봉 20% 삭감하고 이제 계약제로 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한 명은 이제 의원 면직을 하셨습니다. 시민단체가 광주 지역 7개 대학의 학과 폐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모두 27개 학과가 통폐합됐습니다. 여기에 소속된 교원 97명 가운데 61명이 다른 학과로 적을 옮겨야 했습니다. 1명은 직권 면직에 3명은 의원 면직, 재학생들이 아직 남아있어 학과에 존속해 있는 교원 28명도 미래가 불투명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신입생과 재학생 충원율이 교육부 재정 지원의 주요 평가 항목이다 보니 대학 스스로 경쟁력 없는 학과를 폐지해 정원 줄이기에 나서면서 교수들의 지위도 불안정해지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교원들을 속아내기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거든요. 학교가 슬림화된다는 것은 결국에 그 존폐의 기로 다가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대학 위기 시대, 전문가들은 학과 폐지와 교원 감축이란 언발의 오줌 누기식 대책보다 대학 경쟁력을 키우는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광주 어린이집 교사들이 휴가 갈 때 파견되는 대체 교사들의 고용 연장 요구에 광주시가 불가방침을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2년간 기간제로 일하는 이들의 고용 기간을 1년 늘리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된다며
다른 기간제 근무자들과 형평성 문제로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는 오는 3월 보육대체교사 60여 명이 집단으로 계약 해지될 처지에 놓였다며 고용을 연장해달라고 지난 13일부터 광주시청에서 농성 중입니다. 대목인 설 명절을 앞두고도 한우 농가들이 울상입니다. 국제 곡물가 인상에 사료값이 크게 뛰었지만 소비 위축과 수입 소고기 공세로 가격이 폭락해서인데요. 농가협회는 이대로라면 수년 안에 사육농가 줄 폐업이 이어질 거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정대 기자입니다. 한우 200마리를 키우는 축산 농가입니다. 국제 곡물 가격 인상으로 사료값이 배로 뛰면서 좀 더 싼 볏짚을 구해다 소를 먹입니다. 먹는 게 부실하다 보니 소는 점차 말라 몸값이 떨어지고 최근에는 소값 폭락까지 겹쳐 팔아도 남는 게 없습니다. 예, 자기가 먹고 나가는 양보다 덜 받은 상황이죠. 경매하다가 이제 유찰돼서 다시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한우 도매가는 연일 최저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소 한 마리에 800만 원까지 나갔는데 지금은 평균 400만 원꼴, 사실상 반토막입니다. 경기 침체와 무관세 수입 소고기 공세에 지속적으로 한우 수요가 줄면서 위기에 몰렸습니다. 실제 2000년 초만 해도 80%에 달했던 한우 자급률은 지금은 31%를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우 농가와 협회는 이대로라면 2025년까지 2만 농가 이상이 폐업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대책이면 우리 자조금이라도 농가가 낸 돈을 가지고 소매에서 정부에 차입해달라. 그것도 안 해주면 한우 농가들 죽이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전국의 한우 농가가 정부의 수요 공급 조절과 시장 격리 등 해결책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우 산업 관련 기관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최근 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선거구 조정으로 여수와 순천을 합쳐 의석수를 3석으로 만드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당협위원장이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천 위원장은 여수보다 인구가 많은 순천을 갑을 형태로 온전하게 분구해야 하는데도 본인의 이익에 따라 여수와 순천을 묶어 3개 선거구로 만들자는 게리맨더링에 결단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천 위원장은 이어 순천의 온전한 분구를 위해 민주당 소병철 의원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남도와 국내 여행사, 태국 여행사가 방콕, 무안국제공항 간 전세기 운항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전세기는 오는 30일부터 3월 24일까지 14회 운항할 예정이고 이후 추가 운항도 추진됩니다. 전남도는 태국 관광객 편의를 위해 전남 지역에 면세점 3곳도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5.18 단체가 1980년 당시 사망한 계엄군의 묘역을 처음으로 공식 참배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 민주유공자 유족회 등 공법단체 임원진은 오늘 오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1980년 당시 순직한 군인과 경찰의 묘역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1980년 당시 군인과 경찰 사망자는 27명으로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돼 있으며 참배에는 특전사 동지회 임원들도 참석해 묘역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특전사 동지회가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어제보다도 더 추운 아침입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5도 안팎까지 기온이 내려갔는데요. 특히 구례의 성삼재는 영하 11.4도, 보성의 복내 영하 8.9도, 곡성 영하 7.7도, 광주가 영하 4도 등으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습니다. 바람까지 약간 더해지면서 더 추운 곳들도 있으니까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다시 겨울 날씨로 돌아오면서 지난주에 내린 비가 언 곳들이 있습니다. 교량이나 터널 이출입구에 생긴 도로의 살얼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가끔 구름 많겠고요. 아침에도 춥지만 한낮 기온도 장성 3도, 담양과 광주 4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쌀쌀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5도, 순천 6도로 평년 기온을 1에서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3도, 영암과 강진, 장흥 4도로 쌀쌀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도에서 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당분간 아침에는 영하권 강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모레까지 점차 오르다가 연휴 전날인 금요일부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17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